봅시다. 그 숙제 내준 거 좀 풀어봤니? 숙제 내준 거 좀 풀어봤어? 숙제 냈어요 지금. 안 넣니? 내가 엔터를 안 눌렀나? 오늘 좀 하는데 진짜? 내가 어제 빨리 못볼 줄 알았네. 아씨, 어쩐지 나 혼자 그럼 내가 엔터를 안 눌렀다는 거네? 나 혼자 너네가 반발이 없길래 애들이 수긍하나 보구나. 이럴 수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하.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이거 봅시다. 우리 어제 절대부등식까지 봤잖아. 절대부등식까지 봤잖아. 그 절대부등식 조금 어려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쌤이 모았던 게 있어서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증명을 좀 몇 개 해볼 거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절대부등식 내용 쌤이 몇 개 좀 찝어줄게. 그러면 내려고 했던 거. 그래서 한번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함수 조금 나갈 수 있으면 조금만 나갑시다. 쉬운 것만. 알겠죠? 자, 봅시다. 봅시다. 자,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의 예제들 몇 개를 좀 볼게, 얘들아. 자, 일단은 여기 첫 번째가 이런 게 있어요. 절대값 a 플러스 b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런 거 있어요. 같이 얘들아 생각을 배우는 거야. 요 결과를 이제 개념 노트에 또 쓰겠지. 쓰고 나서 한두 번 보다 보면은 눈에 익을 수는 있는데 결국 모든 걸 다 외우는 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증명을 하는지 잘 봐봐봐. 자, 좌변에 있는 거랑 우변에 있는 걸 비교했더니 우변이 더 크거나 같대요. 됐죠? 근데 확인을 좀 해보니까 얘들아, 좌변에 있는 요 놈도 숫자가 다 양수에 해당하고요. 우변에 있는 요 놈도 숫자가 다 양수에 해당하는 거 느껴지지? 그럼 양수끼리 비교를 하는 건데 좌변도 절대값이 있고 우변도 절대값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요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제곱을 갖다 해줄 겁니다. 제곱을 갖다 해줄 거야. 그럼 여기는 절대값 a 플러스 b를 너 근데 너무 박혀있지 않아? 좀 한칸 튀어나와 있다가 절대값 a 플러스 b를 갖다가 제곱해주면 그냥 괄호 그냥 a 플러스 b를 제곱하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거를 갖다가 제곱을 해줄 거야. 우변에 있는 거 제곱해주면 절대값 a 제곱하니까 그거는 그냥 a 제곱이랑 똑같을 거고요. 그쵸? 그럼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할 거니까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뒤에 절대값 b를 제곱해주니까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들아 왼쪽에 있는 거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면 양변에 2까지 나눴을 때 우리는 결국 a, b라는 것과 절대값 a, b를 비교했을 때 우변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바라봤을 때 얘가 이렇게 합쳐지잖아. 그쵸? 이 식을 바라봤을 때 참이라고 외칠 수 있나요? 없어요? 어제 공부를 안 했네. 갖다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A, B고 얘는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한 거니까 얘가 클 수도 있고 둘이 뭐 할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는 거 느껴져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요 문장이 맞으니까 우리는 요 1번의 결과도 뭐가 될 것이다? 참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니, 얘들아? 괜찮니? 그럼 두 번째. 절대값의 a 빼기 b 라는 것과 똑같이 여기다가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해볼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빼기로 바뀌었던 상황인데 어차피 여기 절대값 했으니까 무조건 무슨 부호가 나와요? 양수부호. 여기도 무슨 부호가 나와요? 양수부호.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가 위에 거랑 똑같을 것 같거든? 그치? 그 양변을 또 제곱을 해주게 되면 여기 남는 게 a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우변에 있는 걸 제곱해주면은 a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b 이번에 합쳐서 써볼게. 그리고 b제곱 해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또 날려먹을 거 날려먹어 주시면 결국 여기 있는 ab의 마이너스라는 것과 우변에 있는 절대값 ab라는 걸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똑같은 소리죠? 무조건 우변이 더 크거나 같을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도 참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또 같이 해버릴까 여기다가 절대값의 a 빼기 b 그리고 자, 요 놈을 갖다가 증명을 좀 해봅시다. 증명을 좀 해봅시다. 자, 이거 보시면 얘들아 얘는 양수죠? 여긴 어때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모르죠? 절대값 A랑 절대값 B 비교했을 때 누가 큰지 아직 모르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는요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요.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첫 번째 어떤 상황으로 먼저 볼 거냐면 만약에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비교했더니 얘가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인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자. 여기가 지금 양수가 아니니까 얘는 쉽게 제곱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먼저 볼 거야. 그래주면은 지금 좌변에 있는 절대값 A 빼기 B라는 것과 우변에 있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라는 걸 비교했을 때 둘 다 이제 양수라는 게 또 보일 거예요. 얘도 양수, 여기도 양수인 게 보일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양수니까 똑같이 제곱을 해서 비교해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또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우변도 제곱해주면은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ab의 절대값 이렇게 쓸 거고 또 마찬가지로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이러니까 또 지워져요. a제곱, b제곱, b제곱 이렇게 지워져요. 그쵸? 그리고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2ab 여기도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전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1번의 경우에서는 이 3번 명제가 참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둘이 비교했을 때 얘들아 절대값 A가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강압적인 가정을 할 수는 없지. 절대값 A가 오히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주면 얘들아 지금 절대값 A 빼기 B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인데요. 이거 확인해주면 얘는 무조건 이제 양수에 해당하는 느낌이 가져가질 텐데 지금 얘가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니까 더 이상 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끝났어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요 3번에 해당하는 문장도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나요? 괜찮죠? 자주 봐서 외워주면 좋은 거야 얘들아. 이거는 쌤이 시중에 있는 책들 내가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책들을 되게 많이 뒤져봐서 그중에서 빈도수가 꽤나 높은 것들만 먼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외워주면은 뭐 나쁠 일은 없겠지. 뭐 가성비가 좋냐 안 좋냐는 할 수가 없고. 자, 요 놈의 결과와 지금 여기가 절대값 A, 절대값 B 나와 있습니다. 얘도 비교해 봅시다. 자, 얘도 보시면 좌변 양수인 거 맞아? 얘 어차피 저 루트 앞에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 9일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거 안에가 얘들아 루트니까 주의해줘야 되는 거. 루트 안에는 뭐가 못 들어가? 0은 못 들어갈 수 있어. 음수가 못 들어가죠?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허수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세계가 아니잖아. 허수 세계는. 그치? 근데 보다시피 제곱했고 제곱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니? 그리고 여기도 관찰해 보니까 얘도 여전히 무슨 수가 돼요? 양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해도 문제가 돼? 안 돼? 안 될 거야. 둘 다 양수니까. 그래서 얘도 제곱을 때려주시면 여기는 2a제곱, 2b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 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플러스 b제곱까지 나올 거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b제곱, a제곱이랑 하나씩 날려먹어도 괜찮죠. 그럼 남는 것은 좌변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요 놈을 좌변으로 좀 넘겨볼 거야. 넘겨보면 마이너스 2에 얘를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해도 괜찮을라나? 괜찮겠니? 원래 이거 제곱하면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니까 넘겨서 넘겼고 우변은 다 넘어갔으니까 0. 괜찮아? 그래주면 얘들아 우리 이놈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절대값 A라는 놈의 제곱, 이놈도 절대값 B라는 놈의 제곱으로 한번 보려고 해. 어차피 같은 거니까. 괜찮아. 그래주니까 얘들아, 절대값 A제곱, 절대값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 이거니까 결국 이 식이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뭐하고? 빼주고 뭐한 것까지? 제곱한 식이랑 같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0 이상이다. 자, 해석합시다. 요 말 맞는 말일까요? 당연히 맞는 말이지.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빼면은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0일 수도 있을 거야. 둘이 같아 버리면, 그치? 그런데 어쨌든 제곱을 하니까 절대 음수가 못 나온다라는 소리. 돼,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거의 비슷하지 않니? 그치? 뭐 양수들이면 그냥 뭐 제곱을 해가지고 막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 그 놈을 갖다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눠가지고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5번 볼까요? 5번. 이번에는 A값과 B값이 둘 다 대소관계가 결정이 되고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를 확인해 볼 거야. 자, 그랬을 때 절대값의 A 빼기 B랑 루트 A랑 빼기 루트 B 이런 상황을 가져가 봅시다. 이런 상황을 봅시다. 자, 아무래도 이 조건을 준 이유는 A가 B보다 크다고 준 이유는 여기에 루트 안에 숫자가 음수가 아니다라는 걸 좀 주기 위함인 것 같죠? 그쵸?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참인지를 또 볼 거야. 어차피 또 여기는 양수고요. 여기도 뭐가 되지, 얘들아? 얘도 양수지? A가 B보다 크니까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클 거거든. 얘도 여전히 양수야. 그러니까 여전히 또 뭐 할 거예요? 그쵸. 제곱. 그러니까 실수들끼리 대소 비교할 때 이 제곱이 진짜 많이 쓰이긴 해. 그래서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A 빼기 B가 되고 여기는 A에다가 루트 A 곱하면 A지. 루트 B 곱한 거 먼저 쓸게. 그다음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랑 루트 B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 이래주니까 여기서 A 하나를 지울 수가 있어. 그리고 쌤이 지금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 항을 조금 할 건데 우리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보다 양수로 비교하는 게 좋은 거니까 요 마이너스 2배 루트 A 루트 B를 좌변으로 넘기고 맞B를 우변 넘길게요. 그래 주면은 얘가 2의 루트 A의 루트 B가 되고요. 여기가 2B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 어차피 양수니까 양변을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죠. 그쵸? 이런 상황이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몰라요? 예은이 맞아? 가연이는? 이런 것처럼 바꿔봐야 돼, 얘들아. 근데 얘는 루트고 여기는 그냥 B지. 이 B를 대신해서 뭐라고 쓰면 좋게? 그치? 될 거지? 그러니까 결국 루트 B를 지우니까 결국 루트 A와 루트 B의 대소관계 얘를 묻고 있는 식으로 바뀌어버리네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으니까 여기에 적혀져 있는 모든 센텐스, 문장들이 다 참이라는 사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약간의 식의 변형이 조금 가미가 되죠. 요놈을 절대값 A제곱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B라는 것도 결국 여기는 루트 세상이니까 얘를 루트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해볼 수 있겠다. 이해됐나요? 네. 그럼 위에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같다라고 되는 여기가 등호 들어가도요? 등호 들어가도요? 밑에 등호가 들어가 있는데도 이거요? 똑같이 생각해도 내가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등호, 이거랑 쓸까, 그냥? 괜찮죠? 오, 꼼꼼한데. 그 다음 마지막이야. 아이고. 이제는 이런 말만 주어졌어요. 이게 양수 쓸까? 아니다. A, B. 둘 다. 이렇게 좀 써볼게. A도 양수, B도 양수예요. 그랬을 때 루트 A랑 루트 B 나오고요. 여기가 루트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되는지 확인해 보래요. 자, 어떻게 할래 이제? 마지막 거니까 같이 좀 해보자. 그치? 여기도 양수인 거 보이죠? 여기도 양수인 거 보이죠? 제곱을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제곱 시작. 그럼 여기는 a에다가 2배의 루트 a 루트 b에다가 b가 남고요. 여기는 a 플러스 b만 남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지워버리면 결국 루트 a 루트 b 곱한 게 0 이상이니라는 문제로 바뀌어버렸죠. 2를 나눠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 돼야 안 돼? 당연히 맞는 말이네요. 할 수 있겠니? 괜찮겠니? 네, 이게 절대부등식이야. 자, 이것보다 더 많은 절대부등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비교하는 건 어렵지 않아. 우리 저번 시간에 비교했던 실수의 대소 비교라는 내용 기억나잖아? 그치? A 빼기 B해서 둘이 비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곱해서 양수일 때는 제곱해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었고, 분수로 써서 그 분수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걸로 비교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서 우리가 지금 특히 제곱을 좀 많이 했죠. 이해됐나요? 네, 이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해 두시고요. 사진 찍어 놓고 내가 문제를 갖다가 몇 개 풀어보라고 지금 제시를 좀 할게. 우리가 집에 숙제도 해야 되니까. 뭘로 보지? 3단 BQ 계산만 구사요. 길게 안 해도 되겠다. 딱 50분까지만 풀어보세요. 50분. 시간은 충분할 거야. 내가 답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채점해야 돼요. 채점해봐요. 시연이 여기 혹시 찍었니? 네? 이거 찍었니? 찍어 빨리. 채점 빨리 해보세요. 오늘 할 거 다 하면 그냥 빨리 갈 거니까 보내줄 테니.
아, 먹을 거야. 메뉴 보라 했어. 너 소관도 타면서 먹을 거는 중요한가 봐. 채점. 가연이랑 예연이 채점했어? 오 씨발. 오 씨발. 이 뭐야? 오. 뒤로. 아침에 못 풀었어요. 가연이는 책이 왜 너덜너덜해졌어? 했어? 네. 오. 아 고쳐서 틀렸어 쌍. 고치지 말걸. 요즘 빨리 보자. 936은 안 해도 되나? 아. 틀렸어요. 제기랄. 자, 3명의 학생 중에서 1명이 학교를 결석했대요. 1명만 결석했대요. 아래 중에서 1명의 말은 참이고 나머지 2명의 말은 거짓이래요. 자, 영어 수진 대웅이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결석은 지금 1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자, 거짓말한 놈이 2명이 거짓말을 했고 1명만 참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만약에 지금 여기 이게 쓸까? 영호 그리고 수진 그리고 대웅. 너네는 나눠솔로 안 보지? 너무 어른들. 너네는 솔로지옥 이런 거 봐야 되는 그런 건가? 그런 것도 안 보나? 야, 봐봐. 자, 봐봐요. 첫 번째로 지금 내가 영호가 만약에 참이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영호가 3명 중에서 누군가는 진실을 말했잖아. 영호가 참을 말했다고 하면은 수진이가 결석했대요. 얘가 결석했어요. 근데 결석하는 애가 1명인 거니까 영호랑 대웅이는 참석했다는 소리겠지? 그치? 자, 이게 지금 1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될 거고요. 이렇게 쓸까요? 영호 참. 그리고 2번째, 이제는 수진이가 참이었다고 할게요. 수진이가 참이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저는 결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결석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참이죠. 결석하지 않았으니까 참석한 거지. 그리고 나머지 수진이가 지금 참이라는 걸 말했으니까 영호랑 대웅이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영호 말을 거짓말로 해석할게요. 수진이가 결석했어요. 수진이 결석했어요. 거짓말이니까 수진이 참석이지. 맞는 말인 것 같고. 대웅이 제가 결석했어요. 얘 구라죠. 구라니까 얘는 뭐예요? 참석했어요. 그 말인즉슨 영호가 뭐 했다는 소리야? 거짓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맞나요? 그 다음 3번째, 이제는 누가 참이라고 할 거냐면 대웅이가 참이라고 해보자고요. 대웅이가 참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대웅이가 참이에요. 그럼 제가 결석했어요 했으니까 얘 결석했어요. 그 다음 나머지가 또 2명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니까 영호, 수진이가 결석했어요. 그럼 수진이가 결석했다는 게 거짓말이니까 수진이 참석. 그리고 수진이, 저는 결석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석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니까 참석이지. 영호를 알아 몰라? 영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알죠. 결석이 1명이잖아요. 이게 뭐 한 거야? 참인 거야. 괜찮겠니? 이해됐니?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을 갖다가 골라주세요 라고 했네요. 여기서 뭐야 이게? 세 번째 뭐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제가 결석했어요가 참이야. 얘 결석했어요. 그 다음 수진이, 저는 결석하지 않았어요. 이 결석했어. 미안해. 아이씨, 말해줘야지. 수진이가 거짓말을 친 거라면, 수진이가 참을 했다면, 저는 결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석했어요. 근데 참석했어요가 지금 결국 거짓말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결석했다는 소리, 그죠? 그러니까 영호는 모르는 거네요. 얘는 모르는 거네요. 이해가 되겠나요? 맞나요? 아니지. 모르는 거긴 한데 얘들아, 애초에 결석이 1명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3번 경우는 뭐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겠다.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는 1번 아니면 2번 경우에서만 가능한 상황인데 여전히 영호가 참을 말했는지 수진이가 참을 말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참인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1번, 2번 보시면서 항상 옳은 말을 할 수 있다면 뭐겠어? 대웅이는 결석하지 않았다는 게 그치? 참이겠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1번인지 2번인지 모르기 때문에 수진이가 결석했는지 참석했는지 영호가 참석했는지 결석했는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진이가 대웅이가 참석했다가 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937번 갑시다. 자, 937. 두 다항식 fx랑 gx가 있고요. 조건 pq가 있어요. p는 fx가 0이 아니고 q는 gx가 0이 아니래요. 전체 집합이 u, 실수고요.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지금 얘들아 p라는 것은 fx가 0이 아닌데 q라는 것도 gx가 0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x, gx를 곱했을 때 0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은요. fx랑 gx를 곱했을 때 0이다라는 거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뭐다 선호야?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fx가 0이거나 또는 누가 0이다? gx가 0이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fx가 0이다라는 것은 p라는 것에 의해서는 부정이지. 얘 부정을 갖다가 우리 집합으로 쓸 거니까 p의 무슨 집합이에요? 여집합. 여기도 같은 논리로 q의 여집합 괜찮니? 또는이니까 뭘로 쓸 수 있어? 합집합으로 쓰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를 찾아도 괜찮고 근데 어차피 이 집합의 표현이 p라는 것과 q라는 것의 교집합에다가 여집합을 해주는 것도 같은 거죠? 무슨 법칙 때문에? 드모르간의 법칙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거 찾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 940. 자, 940번 얘도 말해 보자. 자, P가 이런 조건이었을 때 Q면 P다가 참이래요. 요 말은 Q, P, 감싸 이렇단 소리죠. 근데 지금 P에 해당하는 게 X가 0보다 큰 거거든. P에 해당하는 건 X가 0보다 큰 거예요. 얘가 P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돼서 Q라는 것은 여기 안에서만 놀아야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1번. X제곱이 0 이상이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괜찮니, 소연이? X제곱이 0 이상이라는 것은 X가 뭐가 아니다라는 거 정확히 하자, 얘들아. 1번은요, X가 뭐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거냐면 0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거고. 그치? 그러니까 틀렸고요. 2번. 쟤는 뭐예요? X가 뭐란 소리야? 그쵸. 0이란 소리예요. 이거 틀렸죠? 그 다음 3번. X제곱이 0이 노안. X제곱이 0이 아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쵸? 3번도 이거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 4번. X가 1보다 크다. 4번이겠네요. 그쵸? X가 1보다 크다. 이게 4번. 이게 바로 Q가 되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이거 말이 안 되지? 그치? 부분 집합 안 되니까. 구사에 맞은 친구들 어떻게 했어? 그래? 이은이 맞았지? 저희는 다 똑같이 잘못해요. 안 틀렸어? 네?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그러니까 동그라미 였잖아. 풀이는 맞았어. 쟤 틀렸잖아. 매장 구차게 넣어. 아이고 맞은 사람들 맞은 사람들 생각 잘했다고 칭찬하려 했더니 칭찬할 인간이 한 명도 태우 뭐라고 했다고? 태우 어떻게 했다고? 말 똑바로 해. 근데 하는 그 X에 대해 거짓이니까 0보다 크다고 생각하면서
해석은 맞는데 얘가 같이 해보자. 크다로 해석하는 거 맞아. 지금 얘들아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저 값이 0 이하다라는 것이 뭐가 되도록 하라 그랬냐면 얘가 거짓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말뜻을 먼저 보는 거야 얘들아. 어떤 실수에 대해서 넣어서 계산했더니 0 이하. 얘들아 만약에 이 말이 참이었다고 해볼게요. 참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갖다가 탁 집어서 넣었을 때 0 이하가 된다는 소리죠. 그치? 그럼 어떠한 실수가 있다는 소리지. 그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몰라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있다는 소리인데 거짓이라 했으니 그러한 x값이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그렇죠. 얘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우리는 요 2차 시계값이 0 이하가 될 수 없다는 거니까 항상 무슨 숫자를 갖겠어요? 0보다 큰 숫자를 갖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k 빼기 1은 뭐다? 0보다 클 거다라는 말로 연결이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요 모든 실수란 말도 무시하고 얘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실수란 해석을 했었어야 돼. 그치?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클 거야. 그러면 요 놈의 값이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함수로 또 볼 수가 있을 거고 2차 함수니까 항상 0보다 크려면 요러한 모양이 돼야 돼서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형아 뭐야? 판별식 우리 중3반으로 내려오실래요? 쟤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실근이야 허근이야? 허근이죠. 그러니까 0보다 어때요? 작아야 돼. 이런 건 기재해야 돼. 그치? 잠깐의 착각은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소리니까. 판별식 쓸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의 AC 0보다 작을 거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 주면 17이 2K보다 작다. 그래서 K는 2분의 17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대고 적어놔라잉.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잖아. 얘가 0 아니에요? X축이? 크다. 도현이는? 괜찮아? 그래서 수연아 뭐 메뉴 아까 너 오기 전에 애들한테 메뉴 고르라 했는데 안 고르고 있더라고. 생각해 온 게 있어? 이거 뭐야? 946번 세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화살표 이거는 되니 얘들아? P가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 줘야지. R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니까 R이 화살표 받아야지. 문제 없죠? 그럼 얘를 갖다가 얘들아 한 번에 같이 써보시면 P이면 Q이단데 Q니까 R이 돼버리죠? 됐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명제 참인 걸 고를 건데 얘들아 어차피 얘들아 요런 것이 참이면 우리 요놈의 무슨 우도? 대우도 참인 거잖아. 그러니까 대우를 내주면 not Q 그리고 not P 여기는요 not Q 여기가 not R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위치 바꾸고 부정까지. 그쵸?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써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not R not Q not 화살표 not P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도 이거 한 번에 혹시 괜찮겠니? 이렇게 다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 한 번에도 괜찮겠니?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찾아주시면 돼요.
찾기는 여러분들 틀린 그림 찾기니까 니네가 해봐요. 됐고요. 947 맞으신 분? 네? 947 오오오오오 이건 뭐야? 이렇게 손드는 사람은 처음 보는데? 너네 뮬란 알아? 뮬란 애니메이션. 디즈니 아니야? 맞아. 너네 뮬란 봤어? 안 봤어? 저 뮬란 안 봤다고 거의 미개한 사람 취급받아가지고. 뮬란 안 봤다니까 막 하다가 내가 뮬란이 그 흑인 아니야? 이랬더니 걔는 포카혼타스래. 그것도 알아?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이랬더니 한 명이 야 인어공주는 봤냐? 이러는 거야. 무시당했어. 947번 기분이 안 좋았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 얘들아,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둘이 완벽하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간의 관계로 보시면 P의 집합과 Q의 집합이 어떻다? 완벽하게 같더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기억. 얘들아, 이것도 절대부등식에 해당하는 단원에서 나오는 건데, 자, 천천히 같이 해볼게. 여러분들이 옳게 해서 답이 맞았는지 모르잖아, 아직. 기억. P라는 조건을 해석해 보시면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같다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X는 Y랑 같거나 X랑 Y는 부호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Q라는 조건도 해석을 해보시면 저것도 얘들아 결국은 넘겨주면 X제곱 빼기 Y제곱이 0이라는 소리니까 결국 X는 Y거나 누구란 소리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P랑 Q라는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 보여지나요? 네. 니은으로 갑시다. 니은. P 조건을 볼 거야. X제곱 더 이상해? 니은의 P 조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 이하래요.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는데 어떻게 0 이하일까? 그 말인즉슨 X제곱이랑 Y제곱이 다 얼마란 소리야? 0이란 소리야. 그 말인즉슨 X랑 Y가 다 얼마다? 0이다라는 소리. 그 다음 Q라는 조건을 해석해보니까 얘 딱 틀렸네요. X, Y를 곱했는데 0이라는 소리니까 우리는 X가 0이거나 Y가 뭐다? 0이다. 한국말로 조금 더 풀어 써주면 X, Y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일 것이다. 적어도 하나는 0일 것이다. 둘 다 0일 수도 있는 거지 얘들아. 잊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디귿으로 P,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대요. 얘 해석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대요. 맞았잖아. 끝? P라는 조건이 얘들아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라는 소리잖아. 얘는 얘들아 이렇게 돼요. X가 Y보다 크다. 맞아요? 또 뭐 도입게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하게 얘들아? 너네 이거 내가 숫자로 바꾸면 너네 되게 쉽게 푼다? 어떻게 풀래요? 모이거나 갈라지는 그치? 이게 모이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X가 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똑같은 걸로 적용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Y보다 작을 것이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맷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니까 내가 풀 수 있지 않을까? 천천히 고민해봐야죠. 자, 그 다음 Q라는 것도 똑같은 거 맞니? Q라는 거 똑같은 거 맞니? 네, Q도 똑같은 거예요. Q는 얘들아 그냥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얘가 X 플러스 Y에다가 X 빼기 Y가 지금 0보다 크다라는 소리잖아. 이거 전개해주면 X제곱 빼기 Y제곱이 0보다 크다는 소리거든? 그 말은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는 소리니까 결국 무슨 말과 같은 거냐면 P에 적힌 거랑 똑같아요. 그쵸?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 둘이 같은 거. 얘도 맞다. 잘 적어둬. 952번을 맞았다라는 건
의욕이 있다는 소리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욕이 있다는 소리야. 자, 왜? 자, A라는 게 뭐라 나와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B라는 게 X제곱 Y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두 숫자의 대소관계를 보라고 합니다. 나는 그래서 A라는 놈과 VS X제곱 Y제곱 플러스 1 요 놈을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 실수 대소 비교하는 건 크게 세 가지라고 했었지? A랑 B 비교하라 그랬을 때 둘이 빼가지고 0보다 크냐 작냐. 그리고 아까 절대부등식 할 때 많이 썼던 둘 다 양수란 조건이 있었을 때 제곱해서 비교하자. 또 뭐도 있더라? 분수. 분수로 써서 1보다 크냐 작냐. 그치? 자, 얘 잘 보시면 어쨌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이거 무조건 0 이상의 숫자일 거고요. 얘도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1 더했으니까 0보다 클 거예요. 양수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2번과 3번 제곱하는 거랑 분수 쓰는 거 다 가능하고 빼는 것도 가능한 거지. 맞냐? 근데 얘들아 이거를 제곱하는 순간 식이 더럽죠. 그쵸? 그러니까 제곱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분수로 썼을 때 이게 좀 편리한가? 다소 좀 불편하죠. 분수로 써도 이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할 거냐면 빼볼 거예요. A라는 놈은 냅두고요. 저기에 있는 B라는 놈을 넘겨서 빼가지고 이 놈이 0보다 크냐 작냐 그걸로 좀 비교해 볼게요. 넘겨서요. 됐어요. 지금 A 빼기 B를 하고 있는 거지. 해보니까 여기 X제곱 Y제곱 빼기 X제곱 Y제곱이야. 그러니까 나는 얘를 X제곱으로 한번 묶어보면 1 마이너스 Y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지금 요 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요 놈이랑 요 놈을 갖다가 둘이 뭘 먼저 빼준 거야. 그럼 X제곱으로 묶이니까 나올 수 있겠죠. 됐나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는 1 빼기 Y제곱 여기는 Y제곱 빼기 1 둘이 부호만 어때? 반대지. 그러니까 이 식을 한 번만 더 쓸게 얘들아. 익숙해지기 전이니까 여기다가 빼기로 묶어주면 1 빼기 Y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러니까 오케이 1 빼기 Y제곱이 공통이구나. 그러니까 남는 건 X제곱 빼기 1이 있고 그놈과 0을 비교할 거겠네요. 되셨죠? 자, 확인합시다. 우리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예요. 요 놈 어떠해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죠? 얘들아 내가 지금 양수 음수를 왜 물어보냐면 우리는 결국 그냥 곱해서 0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하니까 그 값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게 플러스 부호냐 마이너스 부호냐가 중요한 거거든. 무슨 말 이해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냐 작냐를 보는 건데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이게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자, 뭔지 모르면 내가 그래프 한번 그려줄 거야. 얘는 어때요? 양수인 거 보이나요? 맞나요? 그러니까 양수 거와 정확히 쓸까? 말도 꼬이네. 얘 음수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1이나 1이면 0도 되죠? 그러니까 얘를 내가 0 이하라고 쓸게요. 얘는요 양수는 양수인데 0일 수도 있으니까 0 이상이라고 쓸게요. 그럼 0 이상인 거랑 0 이하인 걸 곱하면 뭐가 나오게요? 0 이하가 되겠죠? 어디가 크다? B가 더 크거나 같더라. 되는 거지. 자, 얘들아 이거 0보다 큰지 작은지 숫자를 넣어봐도 알 수 있기는 한데 나는 너네가 이걸 봤으면 좋겠는데 봐. 하고 쉴 테니까. 자, 얘 있잖아요. 난 이 값이 중요하지. 난 이 함수를 좀 그려볼 거야. 이 함수를 그려볼게. 자, y는 요 y가 이 y는 아니에요. 함수로 그릴 거야. 값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죠. 근데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이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서 우리 값이 항상 0 이하다라는 거 느낄 수 있겠니? 괜찮니?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저기 있는 1 빼기 y제곱이라는 것도 확인을 좀 해보면 얘도 내가 그래프로 좀 그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쟤를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t는 1 빼기 y제곱이라 쓸 거야. 됐어? 그럼 y에다가 뭔가를 쾅쾅쾅쾅 숫자를 넣었을 때 t 값이 나오는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를 무슨 축이라 쓰면 될까? 아니죠. y에다 지금 넣을 거잖아 우리가. y에다 숫자를 넣을 거잖아. 우리 x축, y축에서 x에다가 항상 숫자를 뭔가 넣어서 y값 점 찍잖아요. y축이고요. 여기를 뭐라 쓰는 게 좋겠어? 여기가 t축이겠지. 꼭 알아둬 얘들아. 알겠니? 꼭 알아둬. 자,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리시면요. y에 대한 2차 함수구나. 위로 블록이고 1-y, 1 플러스 y니까 이렇게 생겨서 1이랑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 값이 움직이실 거니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0 이상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더 이상 할 거 없이 끝. 공간 조절에 실패했죠? 여기다 한 문제 더 풀게요. 수연이 오늘 교회 갔다 왔니? 네? 교회 갔다 왔니? 일찍이라 못 갔지? 네? 일찍이라서 못 갔지? 네. 아침이라 컨디션이 안 좋아? 자, 어제 한화 이겼더라? 953번 봐봐요. 자, 0이 아닌 두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9y제곱이 53이라고 되어 53이 어디서 나온 거지? 36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xy라는 것의 최대, 최소, 곱을 갖다가 계산해 달래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거? 드모르가 아니야? 다른 거에 대한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드모르가? 네? 드모르는 아니에요. 또 드모르가는 그 여집합 분배 법칙 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저게 중간고사를 본 인간이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은 친구 없나요? 어떻게 했어요? 2분의 x 플러스 y 해요. 그걸 풀건 2분의 x y x 플러스 y가 루트 x보다 xy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랑 산술계 평균이요? 이게 산술계 평균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36. 얘는 x제곱 더하기 9y제곱인 건 맞지? 합이라는 게 지금 일정하지? 한번 써볼게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둘이 뭐 한 거 쓸 거야? 곱한 거 쓸 거지. 그러니까 9x제곱 y제곱 가능? 됐어? 그러니까 뭔가 xy 곱한 게 비슷한 게 나왔다. 그치? 천천히 정리해볼게. 자, 요 식은요. 2배에다가 니네가 보다시피 여기에 안에 있는 숫자는 3xy라는 것의 전체의 제곱이라서 거기에 루트가 있으면 요 루트 안의 제곱은 지우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은이는 아는 것 같은데? 그치? 루트 안에 어떠한 놈의 제곱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냥 A야? 내가 이거 몇 번을 강조했냐? 절대값 A라고 이 자식아. 절대값 A예요. 근데 루트 A를 제곱해주면 뭐야? 이건 A지. 다시 적어둬라.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얘 지금 루트 안의 제곱인 거니까 뭘로 나와야 돼요? 절대값 3xy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36이 요 값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양변을 갖다가 나눠주면은 요 3 튀어나와도 괜찮니? 그럼 3 튀어나오면 6이니까 6 지워가지고 6이라는 놈이 크거나 같아요. 절대값 xy보다.
됐어? 그러면 절대값 쪽이 지금 더 작네요. 그럼 이건 해가 모여요? 갈라져요? 그렇죠. 해가 모여요. 그러니까 x, y라는 것은 6이랑 마이너스 6 사이에 이렇게 모여질 것이다. 최대값, 최소값 구했더라. 괜찮겠냐? 됐니?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니네 실력이야. 내가 해가 모여요, 갈라져요 물어보니까 니네가 그거 생각한 거지. 근데 니네가 혼자 문제 풀 때 이 식을 보고 어떻게 풀까? 이게 해가 모이는 건지 갈라지는 건지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게 실력이라고. 근데 그걸 못 느끼면 아직 부족한 거니까 적어둬야 돼, 얘들아. 알아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함수 좀만 나갑시다. 이제 수연이가 왔으니까 이수연의 주도하에 메뉴를 정하겠구만. 좀 문제를 좀 풀어야겠지, 몇 개? 아니 어려운 게 아니니까. 왜? 또 빨리 가야 돼서? 이거 빨리 가고 싶어서요. 아, 뒤에 약속 나가지고. 후딱 먹고 가. 너네 약속 있어, 너네도? 너네는 무슨 약속이야? 저희요? 비밀이에요. 근데 송윤서 왜 안 오냐고. 송윤서 자고서예요. 죽었다, 얘 이제 월요일 날에. 송윤서 밤 10시까지 남겨야겠다. 내일 숙제도 안 올 것 같은데, 왠지.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뭐라고 욕해, 윤서가? 이거. 자, 얘들아, 빨리 보자. 함수. 자, 함수. 새로운 함수라는 걸 배울 거야. 함수라는 걸 배울 거야. 빨리빨리 하자, 얘들아. 뭐가 되니까. 함수는요, 그냥 함수가 함수다, 이게 아니라,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집합으로의 대응을 갖다가 우리가 함수라 그래요. 집합에서 집합으로의 대응을 갖다가 함수라 그러고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 테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봐. 자, 그럼 여기 앞에 집합과 뒤에 집합, 뭔가 집합에서 집합으로, 그러니까 집합 두 개가 있다는 소리지? 너 이렇게 또 뭐가 즐거워? 아니요. 왜? 그 초록색 그 연두색 어. 선우랑 장난치다가 개소리야. 네가 왜 부셨잖아. 자, 요 앞에 있는 집합은 얘들아, 우리 정의역이라 그러고요. 뒤에 있는 집합을 앞으로 공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쌤이 그림으로 좀 그려볼 텐데, 집합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원소들을 모아둔 거지.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 2, 3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갖다가 A, B, C, D라는 게 있다고 치자. 그럼 요 집합은 원소가 3개, 요 집합은 원소가 몇 개? 4개일 거야. 자, 요 앞에 있는 집합을 내가 X라고 그냥 둘 거고, 꼭 X일 필요는 없어요. 요 뒤에 있는 집합을 Y라고 둘게요. 자, 그리고 집합 2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누가 정의역이고 누가 공역이냐라고 한다면 화살표 모양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화살표를 이렇게 한다라고 써보면 요 집합에서 요 집합으로 가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집합에서 요 앞에 있는 집합 정의역이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내가 앞으로 정의역 이렇게 쓸게요. 정의역.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뭐다? 공역이다.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집합과 집합, 정의역에서 공역으로의 어떠한 대응을 이제부터 쓸 건데, 요 대응이라는 말도 되게 중요한 말이야, 얘들아. 자, 요 대응이라는 말은요, 딱 요거예요. 화살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대응이라는 것은 화살표가 딱 한 개만 뽑아져 나간다. 화살표가 딱 몇 개만 뽑아져 나간다? 한 개만 뽑아져 나간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1이라는 놈이
이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화살표를 뽑을 거예요. 근데 딱 몇 개만 나가라고요? 한 개만 나갈 거야. 근데 어디로 가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쏠 거야. 이렇게 쏠게. 저렇게 쏠게. 이렇게 써볼게요. 됐니? 자, 이렇게 화살표를 쏜 거예요. 이게 뭐다? 대응이다. 집합에서 집합으로의 대응이다. 됐니?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함수라고 부르고 있어. 근데 우리 보통 함수라 그러면 맨날 fx, gx 이런 거 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까지 쓸 거냐면 이렇게 f까지 써줄 거예요. 그럼 이 함수의 이름까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f라는 함수는 x라는 정의역 집합에서 y라는 공역의 집합으로 대응입니다 라고 쓰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x에다가 뭘 넣어주면 1을 넣어주면 얼마가 나오는 게 보여요? b가 나오는 거 괜찮니? 연결되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f에다가 2를 넣어주면 뭐가 나와요? c. f에다가 3을 넣어주면 a가 나오는 거 괜찮나요?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르냐면은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함수값. 됐어? 자, 우리 지금 그게 뭘 배웠냐면 함수란 걸 배웠어. 정의역이란 집합에서 공역이란 집합으로의 대응이더라. 대응이라는 것은 각각의 원소들이 화살표를 몇 개만 뽑는다? 한 개만 뽑는다. 갑자기 두 개를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 이거를 보통 이제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어떤 걸로 대비를 시키냐면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 소개팅 자리야. 미팅을 했어요. 대학교 가면 미팅을 하죠. 아주 설레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쌤은 그게 몇 번 있었는데. 저는요, 삼수를 해서요. 노땅 취급받아서 못 갔어요. 여봐. 그래서? 재밌어? 내가 못 간 게? 상민이 형, 뭐 좀 해줘. 주선해줘. 이래가지고, 아무튼 봐. 소개팅 자리야. 소개팅 이제 미팅이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서로 짝을 지어서 데이트를 따로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남녀 성차별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보통 남자가 고백을 먼저 하니까, 여기가 남자라 그러고, 조용히 해! 여기가 여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애들이 고백을 하는 거야. 됐냐? 이거 들으면 애들이 안 까먹어. 고백을 할 거야. 남자가 고백을 할 때 여자애한테 2명한테 고백하면 되니? 안 되죠. 나쁘지 않을 거. 안 되죠. 그렇다고 고백을 안 하는 것도 이 소개팅 뭔가 초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무조건 고백을 몇 명한테만 해야 돼. 잘 들어. 한 명한테만 해야 돼요. 됐나요? 한 명한테만 하는데, 야,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여기 막 카리나가 있어, 갑자기. 이러면 얘네가 얘한테 동시에 고백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쌤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딱 한 개만 뽑아서 나간다라고 한 거야.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고백은 자유야. 이해돼? 그러니까 1이랑 2랑 3이라는 남자가 요 A라는 여자애한테 한 번에 다 고백을 해버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쌤 말이 이해가 되겠니? 됐어요? 자, 그렇게 소개팅 미팅 자리로 대충 비유를 들어줬어. 자, 절대 잊으면 안 돼. 또 이거 미팅만 기억하면 안 된다. 유상민은 못했다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요. 우리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이란 집합, 공역이란 집합으로 대응을 시킬 거고 화살표를 반드시 하나만 뽑을 거다. 그리고 그때마다 매칭이 돼서 나오는 요 결과를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평소에 읽던 대로 읽을 것이다. 괜찮겠니? 자, 그리고 여기 집합 X에서 Y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보통 시험 문제 책에서 이렇게 다 줄 거예요. 집합을 이렇게. 집합 X는 입니다. 집합 Y는 A, B, C, D입니다. 이렇게 줄 거라고요. 괜찮으세요? 됐죠? 자, 이렇게 줄 거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럼 얘들아, 요 놈을 갖다가 내가 우리 함수하면 맨날 그래프도 많이 그리잖아. 그치? 그래프 많이 그리니까 그래프로 좀 한번 볼게요. 그래프. 자, 그러면 우리 X 넣을 수 있는 값들이 몇 개가 있어요, 총? 3개밖에 없지. 그래서 쌤이 그래프를 여기 대문자 X값 이렇게 줄 거야.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X축이겠지. 근데 얘는 소문자 X라고 쓴 게 아니라 대문자 X니까 쓴 거야. 근데 그 중에 누구랑 누구밖에 없냐면 1이랑 2랑
3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됐어? 근데 1을 넣었더니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b가 나와야 된대요. b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여기라고 칠게요. 됐죠? 2를 넣었더니 c가 나왔으니까 c를 대충 쌤이 여기라고 쓸게요. 됐나요? 그리고 3을 넣었더니 얼마 나왔다? a가 나왔다. 그래서 얘를 그냥 a라고 쓸게요. 자, 그래주면 얘들아, 요 핑크색의 그래프가 누가 될 것이다? 저 함수 f의 그래프예요. 이걸 니네가 연결시키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이 1차 함수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걸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 x축, y축에서 중딩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야, 이게 뭐겠니? x에다 0 넣어볼래? 0 넣으면 y값 1이지? 0 넣으면 1이지? 1 넣으면 2지? 그치? 2 넣으면 3이지? 이렇게 해놓고 얘들아, 근데 이런 점들을 내가 다 찍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갖다가 대충 찍어보다 보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직선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레짐작을 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2분의 1 같은 거 넣어주면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니? 이렇게 배웠던 건데 이게 연결이 됐다라는 소리 자체가 0이랑 1만 넣는 게 아니라 모두 넣을 수 있다는 소리야. 2분의 1 넣고 여기 4분의 1 같은 것도 있었겠지.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다는 소리였다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x에 누구밖에 못 들어가서 1과 2와 3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림이 이렇게 뭔가 뚝뚝뚝 점으로만 떨어져 있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정말이죠? 잘 그립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갖다 그릴 수 있고요. 보통 요 대문자 x라는 것에 요 놈의 원소를 우리가 알파벳을 똑같이 따서 소문자 x로 쓰죠. 그쵸? 그리고 대문자 y라는 것의 원소를 뭐라 써요? 원소를 갖다가 보통 소문자 y라고 이렇게 쓸 거라고. 괜찮니 얘들아? 됐어요? 보통 그렇게 쓰니까. 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고 여기 집합 봐봐 다시. 집합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원래 공역에 누가 있어? A, B, C, D가 있죠.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 선택받은 놈이 누구야? A, B, C지.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A, B, C라는 요 놈과 D라는 놈은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쿠팡이츠에서 알림이 왔는데? 배달을 음식을 픽업했다는데 벌써? 큰일 났다. 한 21분 걸린다. 큰일 났네. 자, 얘들아. 뭐 말했지? A, B, C라는 원소와 D라는 원소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A, B, C라는 선택받은 놈들 있지. 요 놈들을 모아둔 요 집합을 새롭게 이름을 하나 더 붙여요. 요 집합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역이요? 치역. 그러니까 요 공역이라는 것과 치역은 어쨌든 간에 선택받을 수 있는 그놈들이었는데 공역은 그 전체를 얘기할 것이고 치역은 뭐 한 거야? 선택받은 놈들이지.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공역이라는 단어와 치역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헷갈릴 때가 많아.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외웠었냐면은 내가 외운 방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뒤에다가 빙의를 했었어요. 빙의를 해서요. 나만 선택 못 받았고 다 선택받았네? 이래서 진짜다. 얘가 진짜다 하니까 너네 셋 다 고개 절로 돌렸어. 선택 못 받았잖아 혼자. 그러니까 얘는 치사해 이래서 치사하게 지들끼리 선택받았다 라고 외웠다고. 니네도 외우라고 그렇게. 알겠니? 얘들아, 지금 내가 소개팅 미팅 얘기한 건 다 소설이야, 소설. 지어내고 있는 거야. 치사하게 지들만 받았다. 치역입니다, 치역. 치사하게 지들끼리만 선택받은 거. 기억할 수 있겠어요? 됐죠? 꼭 기억하자잉. 자, 함수값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어요. 자, 하나만 더 볼 건데 그리고 문제 좀 몇 개 풀어보자. 두 함수가
같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는 함수가 몇 개 등장한다는 소리 이게? 2개 등장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문장을 좀 읽어봐. 함수가 2개가 등장하는데 그 2개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같은 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우리 집합 같은 거 할 때도 두 집합이 같을 조건 이런 거 했잖아. 2개의 집합이 같다는 건 무슨 의미였어요? 서로가 서로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 A에 있는 원소가 B에 다 있고 B에 있는 원소가 A에 다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자, 두 함수가 같을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F라는 함수와 G가 같은 함수다. 같은 함수다라는 조건은 어떠한 말로 해석을 할 거냐면은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이 같아야 하고 두 함수의 무슨 역이?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집합. 그치? 그 시작하는 집합이 완전히 같아야 돼. 그럼 집합이 같아야 되니까 원소들이 다 똑같다는 소리죠. 그쵸?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요. 모든 정의역 원소에 대한 모든 정의역 원소에 대한 각각의 함수값도 같아야 돼요. 모든 정의역 원소에 대한 각각의 함수값도 같아야 우리는 두 함수가 같다라고 쓰는 겁니다. 같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두 가지 예시를 줘볼게. 자, F라는 함수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고 G라는 함수도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요.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어떠한 집합으로 내가 줘볼 거냐면 X가 1, 2, 3 Y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줘볼게요. 자, 그래주면 여기 집합 X가 이렇게 있을 거고 집합 Y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F라는 함수를 한번 써볼 거고요. 또 집합 X가 이렇게 있고 집합 Y가 있어서 여기도 G라는 함수를 한번 써볼게. 그래서 여기가 1, 2, 3 여기도 1, 2, 3 쓰시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연결을 이렇게 합시다. 내가 무자비하게 이렇게 넣어볼게요. 됐나요? 되겠니? 그럼 얘들아, 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같으려면 일단은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근데 정의역 같은 건 확인됐죠. 근데 두 번째 줄에서 뭐라고도 썼냐면 모든 정의역 원소에 대한 1, 2, 3 이 모든 원소에 대한 각각의 무슨 값?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근데 F를 바라보시니까 F1이 어디로 가요? 함수값. 베타로 가죠. F2가 베타. F3이 감마지. 감마지. 그러면은 G라는 함수도 둘이 같으려면 어때야 되게? 얘도 똑같이 요렇게 가야 된다라는 소리야. 됐어? 아, 그러니까 요 경우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쌤말 이해됐니? 됐니? 자, 이제는 두 번째예요. 대답 한번 잘해봐요. 이제는 집합 X가 1, 2, 3이고요. 또 집합 Y가 알파, 베타, 감마고요. 그 다음 집합 Z라는 것을 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한번 써볼게. 델타라 그래, 델타. 뭐 꼬부랑 이상하게 생긴 거. 자, 그랬을 때 집합 X에서 Y로 가는 요 함수를 갖다가 써서 1, 2, 3 여기도 알파, 베타, 감마고 이번에는 집합 X에서 집합 Z로 가는 G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거야. 그리고 여기를 1, 2, 3 여기를 갖다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쓰는 그림이 과연 두 함수가 같다라는 말인지 한번 얘기 잘해봐.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같은 함수,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죠. F1, 베타, F2, 알파. 똑같지? 쌤, 얘는요? 상관이 없죠. 그 두 함수가 같다라는 조건에서 뭐 공역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 없죠. 그쵸? 그냥 정의역 같은 거 확인됐고 각각의 함수 값을 봤더니 다 같구나. 끝난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갔어. 이래주면 이 두 함수는 어떤 거야? 다른 함수인 거야. 괜찮겠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는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fx가 얘고요. 이거예요. 나는 f라는 함수가 x에서 실수 전체로 갈 거야. 실수 전체 집합. 그리고 g라는 함수도 실수 전체로 보낼게요. 그런데 첫 번째 집합 x가요. 이렇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같을 것 같아요? 같은 함수야? 같아요? 말아. 어때요? 같아요? 수현이 어떤데? 모르겠어요, 금지. 빨리 얘기해봐. 같아요, 달라요? 얘들아, 같은 함수지? 얘들아, 제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쌤, 얘는 절대값 x고요. 얘는 x제곱인데요. 식이 다른데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죠? 이러면 안 돼요. 됐어요? 그렇게 보면 이건 이제 그러니까 중3이야. 우리는 두 함수가 같다라는 것은 요 두 줄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보니까 정의역 똑같거든요. 문제 없죠? 그럼 이제 각각의 함수값이 같은지만 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로 가? 1. 얘도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함수가 같고 0 넣어도 0. 1 넣어도 1. 두 함수는 어때요? 같은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는 같은 함수다라고 마무리하면 돼요. 괜찮니? 이때는 어때요? 2번이랑? 자, 2번은 두 함수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누구 때문에 다르죠?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다르지? 2를 넣으면 왼쪽은 2고요. 오른쪽은 얼마니까? 달라요. 얘는 다릅니다. 얘는요? 같죠? 그럼 우리 얘들아, 두 함수가 같은 거 같게 하도록 집합 하나만 더 만들어 보자. 누가 있을까? 집합 하나만 더 만들어 보자. 정의역 집합. 이거 됐고 이거 됐잖아. 누구? 0 하나만 넣을까요? 0 하나만 넣어도 괜찮지? 어차피 똥똥 0이잖아. 혹은 여기다 뭘 넣어도 괜찮아요? 1 같은 거 넣어도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됐니? 괜찮니? 그러면 이제 A반에서 안 했던 것까지 두 함수가 같잖아요. 이 말은 어떤 X값들을 집합 X의 원소들 소문자 X값들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지. 어떠한 X값을 넣었을 때 F라는 함수에 넣나 G라는 함수에 넣나 둘이 값이 어때야 돼요? 같으란 소리지. 그러니까 이러한 집합을 만들려면 각각 두 함수가 같은 집합을 만들려면 집합 X의 원소는 X제곱과 절대값 X의 무슨 점으로 찾으면 돼요? 교점으로 찾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교점이라는 것은 둘이 만난다는 소리니까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y값이 어떻단 소리야? 같다는 소리야. 이해돼? 그래서 나는 x제곱이랑 절대값 x를 갖다 풀 거고 이거 푸는 방법은 두 가지지 얘들아. 절대값을 풀 거니까 x가 양수냐 음수냐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쵸? 아니면 뭘로 갈 수도 있어 얘들아? 그래프로 갈 수도 있지. 그래프로 가시면 x제곱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죠. 맞나요? 절대값 x는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가 y는 절대값 x였을 거야. 이거 그리는 거 까먹었으면 일단 물어보시고. 자, 그러니까 난 여기랑 여기가 있겠구나. 여기 x값이 1이고 여기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구나. 그래서 마일 0, 1 이게 된다는 소리야. 됐어? 그러니까 그 정의역은 이 세 개를 다 원소로 가져도 괜찮고 그 중에서 두 개만 가져도 괜찮고요. 그쵸? 아니면 하나만 가져도 괜찮고. 찾을 수 있겠니 얘들아?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고요. 문제 풀어봐. 내가 너네 또 오면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니까. 네. 할게. (1023) 네 문제 풀고 맞추고 끝. 그 소주 같은 거 남는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아니야, 그 알코올이니까 거기다가 휴지 좀 이렇게 적셔가지고 닦아봐. 자, 가봐. 보자 얘들아. 이 사진 찍었죠 여러분? 1023번 좀 보자. 1023번 보자. 자, 집합 x랑 집합 y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랍니다. 아닌 것을 고르래요. 책만 봐. 1번. x에다가 1, 2, 3 넣어볼 거야. 1 넣으면 3, 2 넣으면 2, 3 넣으면 1이지. 그거 다 y라는 공역에 있죠. 그러니까 화살표 잘 뽑을 수 있지. 괜찮니? 그러니까 1번은 맞아요. 맞는 함수고. 2번. x에다 1, 2, 3 넣어보면은 y값은 3, 4, 5 나오는 거 보여? 3, 4, 5 다 y에 있네요. 이것도 함수 돼요. 3번. x에다가 1, 2, 3 넣어볼게. 1을 넣으면 얼마니? 3번이요. 1 넣으면 y값 얼마 나와? 5죠. 원소 있고요. 2 넣으면 3. 다시 3 넣으면 다시 5죠. 그러니까 지금 다 y의 원소에 있지? 함수 되고요. 4번 갑시다. 1 넣을게요. 1. 2 넣으면요? 2분의 5죠. 이 넣으면 2분의 5죠. 근데 얘들아 2분의 5가 y의 원소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여기 봐봐. 나는 x에다 2를 넣어서 2분의 5에다 화살표를 쏠려고 했는데 2분의 5가 없으니까 화살표를 안 뽑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4번은 함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1027이에요. 1027은 여기다가 살짝 쓸게. 지우기 귀찮다. 1027은요. F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2분의 1, X. 네. 뭘 봐도 돼요? 끝났어요, 얘네 곧. 어? 왜 갑자기? 너네 교재랑 달라요. 뭐야? F에다가 2분의 X 빼기 1 요런 걸 계산했더니 남는 게
3x 빼기 2가 나온대요. 이랬을 때 문제에서 얘들아 f에 뭘 대입해서 계산하래?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냐 물어봤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f라는 놈 안에 누가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요. 얘가 마이너스 2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 합시다 얘들아. 그럼 2를 곱해주면 x 빼기 1이 마이너스 4고요. x가 얼마란 소리예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 자 보자. 요 주어진 식에다가 내가 x값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요 좌변에 해당하는 것은 f의 마이너스 2가 등장하죠. 그리고 우변에다가도 x에다 뭘 넣어줘야 되니까 마삼을 넣어줘야 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1. 이게 정답입니다. 괜찮니? 1030 갑시다. 1030. 1030번 보시면 자 x라는 게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요 놈의 함수 y라는 놈이 3분의 마이너스 해놓고 x 빼기 2. 저 분수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내가 분자에 올렸다 얘들아. 괜찮니? 괜찮을까요? 네, 나왔어요. 근데 요 놈의 치역이 지금 a부터 b까지가 되래요. 그럼 여러분 고개 들어보자 이제. x라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0부터 8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저 조건에 조건제시법이라는 조건에 정수라는 말이 있나요? 그런 말 없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 모든 숫자를 다 넣을 수 있다는 소리야.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숫자를 다 넣을 거야. 근데 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난 얘 그릴 거거든. 기울기 얼마짜리지?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짜리지. 그치? y절편 얼마예요? 3분의 2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분의 2 대충 하나 찍으시고요. 기울기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 괜찮나? 이해가 됐니? 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리고 여기 x축이랑 만났으니까 x절편 좀 구해놓을게. 자,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y값 0일 거죠. 그럼 얘가 0이려면은 요 분수에서 x 얼마 들어가야 돼? 그치, 2 넣어주면 되죠. 자, 이런 식의 그래프일 텐데 우리는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바라봐? 마10부터 8이야. 그럼 얘들아, x값 마이너스 10은요. 여기가 x값 2잖아. x값 0이잖아. 마이너스 10 어디 있겠어? 이런데 먼 곳에 이렇게 있었겠지.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실 거다? 여기 8까지. 여기까지 갈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아, 이 함수는 내가 흰색 그래프로 다 그리면 안 되고 어디만 볼 거다? 초록색만 볼 거다. 어디만 볼 거라고요? 초록색 부분만 볼 거라고요. 괜찮으세요? 자, 이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치역을 물어봤어. 치역을 물어봤어. 치역이니까 y값을 읽어보게 될 거니까 우리는 여기 얘를 하나 찾아주면 될 거고요. 이거 하나 찾아주면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을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10 넣어주면 얼마가 돼요? 4인 거 보이나요? 제일 위가 4고요. 4부터 쭉 내려오다가 8을 넣었을 때도 계산할 거니까 8 넣었을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치역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갈 거라는 거? 4까지 갈 거라는 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라스트. 자, 집합 x가 마이너스 1과 1 나와 있고 두 함수 fx랑 gx가 서로 어떻대요? 같대요. 자, 문제의 말뜻에서 얘들아 이미 fx랑 gx는 정의역이 서로 어떻다고 줬어요? 같다고 줬죠? 근데 우리가 두 함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무슨 값이? 각각의 제대로 다시 말해. 두 함수가 같을 조건은 뭐였냐면 첫 번째 줄. 두 함수의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 뭐였죠? 두 함수의 모든 정의역 원소에 대한 다시 모든 정의역 원소에 대한 뭐가 같아야 돼?
각각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각각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모든 정의역 원소는 마이너스 1이랑 1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어때야 돼? 같아야 되고. 같아야 되고. 한국말 뜻. 선우야. 그리고 F에다가 뭘 넣었을 때도 1이랑 G에다가도 뭐? 1 넣었을 때 같아야 되는 거지. F에다 1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얼마예요? 1 플러스 A 플러스 2B지. 그거랑 G에다가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랑 같아야 돼요. 되셨어? 자, 얘를 풀어주시면 얘들아 뭔가 조금 연립이 될 거거든. 나 다 위로 넘길게. 그래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플러스 B가 얼마다? 0이다라는 식 가능해요? 얘를 다 위로 넘겼어. 2항에서.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F1과 G1이라는 것도 우리 같은 걸 쓸 거니까 F1 넣어주면 1 플러스 A 플러스 2B고요. G1을 넣어주면 A 플러스 B죠? 이건 역시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밑에 있는 걸 위로 다 넘겨주면 1 플러스 B가 얼마다? 0이다. 그럼 B 값이 얼마다? B 값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A 값 얼마가 나온다? 됐나? 괜찮겠니? 배운 내용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천천히. 손은 뭔가 이해 안 되는 표정인데? 아니, 저 저기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계산 못했어? 뒤에 있는 게 여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집합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기 해서 끝내고 다 다시 대입. 얘들아, 집합 X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치역 구하래잖아. 그치? 치역은 치사하게 선택받은 놈이니까 그냥 F-1이랑 F1 구하면 되지? 맞니? 문제에서 지금 누구 치역이래? F 치역이니까. 그치? F-1 여기 A, B 넣어서 계산. 넣어서 계산. 끝. 오케이? 치역 물어봤으니까 되게 말이 맞지,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저거 가져옵시다.